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변조망권 문제인데요. 이번에 층고가 높아지고 건폐율이 낮아지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죠. 과연 내 집은 조망이 어떻게 나올까요? 난 어디로 가는 거야? 궁금한 분 계시죠? 요즘 구현대 건축사 선정이 거의 막장극으로 치닫는데 한숨 나오죠? 전혀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 자료죠. 하나는 이 단지 배치도입니다. 총 몇 동이 들어가고 간격은 얼마나 벌어지며 몇 층짜리가 층당 몇 개호실인지 보면 거의 개략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면 견적이 나오죠. 다음은 이 평면도입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층고와 배치가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게 이 평면도죠. 압구정 재건축은 지방의 중소도시 재건축과 확연히 다른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평수와 조망과 보안성이 더 강조가 됩니다. 이 영상 잠시 보시면 제가 22년 3월쯤 시뮬레이션을 했던 영상인데, 그때 제가 층고가 50층일 때 세대수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5,500세대 예상했고요. 최고 층수 68층과 간섭이 생기는 지역을 40층으로 해서 총 28개 동을 예상했는데요. 지금 용적률 300% 아닐 경우에 조합원동이 13개 동이 되고 360%일 때도 18개 동이니까요. 일부 준주거에 비조합원동이 따로 있지만요. 그걸 감안해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조합원 지역은 평균보다 훨씬 쾌적하게 만들고 임대나 일반 분양 쪽으로 밀도를 몰아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상상 이상인데요. 그 좋아진 여건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현대의 경우에 현재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두 배치도를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구현대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1:1 재건축을 강조했죠.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배치를 상상도 못했지만요. 현재 동의 위치와 지어질 동들을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분포한 비슷한 지역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조망권이 가지는 가치가 커지면서 모두 조망권을 선호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현재 조망이 나오는 집에 사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인식이 되면서 강변 쪽 일선의 집들이 다른 곳보다 집값이 더 올랐죠. 예전에 비해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늘면서 그에 관한 예상도 달라졌는데요.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드리는 말씀 역시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이런 언급을 하는 걸 조합이나 건축사들은 싫어할 거예요.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은 없으니까요. 이 기존 도면을 보시면 우선 1, 2차에서 세대수를 보면 1선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480세대, 그리고 2선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480세대예요. 물론 현재는 1선 조망 라인도 따지고 보면 현재 1층에서 5층까지는 한강이 직접 보이질 않죠. 하지만 지어진 후에는 1층이라도 모두 조망이 나오게 짓습니다. 여기 저층도 혜택을 본 케이스들이죠. 재건축 후에는 이 5개동이 1, 2차 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1선 4개동과 2선 1개동이지만 이 312동은 삼각형으로 주동 역할을 하는 동이죠. 따라서 2선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여기 세대수가 총 1280세대예요. 기존의 960세대를 빼고도 320세대나 남죠. 일단 여기 1, 2차 얘기 마저 끝내고 다른 차수 살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건축은 굳이 3단계로 나누자면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하는 초기 단계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중이 철거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하면서 평형을 배분하고 동호수를 지정하는 절차가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동호수 지정하는 절차가 매우 예민하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런 언급이 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겠죠. 아는 게 많아지면 말도 많아지니까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죠.
가령 이런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아까 1선에 있던 세대와 2선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동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1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1선과 2선을 모두 뭉뚱그려서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마음에 드는지 고르라면 난리 나겠죠. 왜 우리가 똑같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선에 있던 사람들은 1시간 먼저 출발시키고 2선은 1시간 후에 출발시키는 거죠. 그럼 1선의 사람들은 먼저 가서 어딜 고를까요? 층 높고 조망 잘 나오고, 그렇죠? 배정되는 평수도 영향을 줄 텐데요. 난 이쪽 라인이 좋은데 평수는 이쪽이 좋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높은 확률로 더 높은 층을 좋아하겠죠. 그럴 땐 현재 층수 높은 순서에 우선권을 주고요. 현재 높은 층이면 여기서도 높은 층 우선권 줘야죠. 그럼 이렇게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2선 출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태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뒤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야, 쟤네도 일선 조망 안 나오는데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우리가 평수도 크고 지분도 많은데 일선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 다음은 우리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돌 던지려고 준비하는 분들 돌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 안 해도 어차피 이런 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쪽 2선 분들은 가만히 있나요? 여기는 1, 2차 단지야.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에 지어진데 우리가 들어가야 제자리 재건축이지.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제자리 재건축이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장단에 맞추겠어요? 이런 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논리라는 거죠. 어떤 논리는 공고하고 어떤 거는 허술할 수 있어요. 허술하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제자리 원칙이 안 지켜지면 구연대 조합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자, 그럼 2선분들 출발할까요?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요. 그러니까 현재 1선 조망 1층이라도 2선 조망 고층보다 선택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중에도 일부 사람들은 난 앞쪽이 좋아 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작은 평수를 선호하거나 뒤쪽에서 1+1을 받으시거나 일부는 빠지기도 하고요. 또 펜트하우스에 대한 특별 규정도 생길 수 있죠. 뒤쪽 초대형 평수인 76동이나 아크로빌 같은 경우를 어찌 배당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부 선호실들은 분양가가 많이 비쌀 수도 있고요. 좋은 걸 받는 대신에 돈을 좀 더 내는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앞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분들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한 방식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합에선 가장 태클 거는 사람이 적은 합리적인 배정 방식을 고민해야 해요. 그것이 조합의 역량이죠. 이거 잘못했다가 비대위 생기고 난리 나는 단지들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 배정 방식은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니까요. 디테일하게 조금씩 변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무엇보다 이 일선 조망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면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내가 어떤 호실을 미리 찜을 하고 있다가 골라야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더 보면요. 여기는 10차 위치 정도에 해당되죠. 지어지는 건 224세대, 원래는 144세대니까 여기도 80세대 남죠. 또 여기 14차는 원래 388세대, 지어지는 건 318동이 192세대에 317동은 208세대니까 합이 400세대네요. 거의 저스트예요. 따라서 여긴 현재 4개동인 14차가 이 동과 이 동의 선택에서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쪽은 13차 비슷한 위치인데 224세대이고 원래는 234세대니까 여기도 거의 저스트죠. 여기에 현대와 대리빌라트 큰 평수 있죠? 그분들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계산 안 한 동이 있습니다. 315동, 여기도 동이 괜찮습니다. 244세대가 남아요.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고 6, 7자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넘어오고요. 여기 312동이 있고요. 309동은 4차 쪽 위치죠. 현재 170세대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고, 지어진 건 224세대니까 70여 세대 남네요. 이런데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예요. 5차도 여기 어디 들어가야죠. 이 뒤쪽은 역시 6, 7차 분들 들어가고, 역 가까운 쪽 원하시는 분들과 평형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1+1 하거나 하시는 분들 들어가고요. 이쪽 현재 3차 쪽은 현재 432세대인데요. 여기 이쪽 뒷동들도 아주 넓은 공원이 트여 있잖아요. 멀리 강도 보이고요. 이런 걸 보면 배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히딩거 썼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둘 다 비교하면 어지러워서 하나 쓰는 거고요. 오히려 해안의 그림은 뒤쪽 동들에게 배치는 더 좋아요. 뚜렷하게 여긴 영 아니다 하는 동이 없어요. 히림보다 동 숫자가 5개 동이 적으니까 그림은 더 좋죠. 여기 해안의 안에서는 이런 전면 일선의 배치가 세대수의 거의 75% 가까이 되는데요. 위의 케이스보다 조망이 나올 확률은 더 올라가는데 평면의 차이가 있었죠. 이 부분에서 해안은 강약 조절에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압구정 3구역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전 임대 빼고 용적률 270%에 맞추겠어요. 층고도 49층이면 차고 넘칩니다. 명품이 크고 높다고 명품이 아니거든요. 한남더1이 층이 높고 한강이 보여서 비싸겠어요. 공공모임로 보행다리 이런 거 다 빼고요. 이걸 서울시에서 안 받아줄까봐 현실적으로 권하지 못하겠지만요. 서울시에서 제일 겁내는 건 세대수 증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조합원들이 돈은 더 내겠죠. 하지만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 타협안이 현재 용적률 300%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안의 평면이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한 층에 8개 호실이더라도 신현대의 케이스와 비교해보면요, 이쪽 평면이 압구정의 경우엔 더 낫다 싶은 거죠. 한 층에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8대인데 이쪽은 그래도 프라이버시에 힘을 줘서 자기 호실에 해당하는 단독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기분이죠. 한 코어를 정밀 설계를 했다 할까요? 아마 다른 단지에서도 이런 모양을 차용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모양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측간 간섭 생길 수 있고요. 일부는 막아야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신현대는 거의 전 세대가 크게 차이 없는 직조망을 갖는다는 대의가 있었어요. 조망이 100점짜리 50개와 50점짜리 50개보다는 100점짜리를 20개로 줄이는 대신에 80점짜리를 80개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한 층에 8세대라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직조망 세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양에서 이 전방에 위치한 이 세대들이 100점짜리들입니다. 펜트하우스 역할을 하는 집들이죠. 히림은 용적률을 고치고 해안은 평면을 고쳐서 다시 붙으면 어떨까 싶네요. 파행을 겪고 있는 구현대 건축사 선정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참여사가 너무 적었어요. 2개뿐인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우울하실 텐데요. 조금 더 다양한 배치와 평면이 제공되어서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히림의 300%를 적용한 안을 다시 올리라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해안의 안은 공개된 상태이고 히림은 여론을 보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올 거잖아요. 다시 제출할 거면 해안도 같이 평면을 수정할 기회를 줘야지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 일주일 정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수개월 동안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완성시키는 건데 불과 1, 2주 사이에 다시 해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졸속이겠죠. 이게 뭐 받아쓰기도 아니고.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더 큰 실수를 부르면 안 된다. 실제 조합원분들 반응 보느라 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댓글은 교묘해서 걸러내기 어려운 것도 보이네요. 그렇다고 일일이 지운 것도 누구 편드는 것 같아서 자제 중입니다. 하지만 다 눈에 새기고 있어요. 댓글로 사업 따내려는 더티 플레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더운 날 가서 아이스 커피는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자꾸 이러면 형 화난다. 다음은 사구역도 예정되어 있죠. 참여업체가 여러 곳이라는데요. 참신한 기획과 설계 기대합니다. 3구역과 비교해가며 분석할 기회인데 이거 4-5개 업체 자료 받으면 보고 분석하는 데만도 며칠 걸립니다. PDF로라도 주면 좋은데 날 책자로 던져주면 더 고생이고요. 4구역 방문 가면 업체들 자료 좀 잘 주세요. 고생하신 거 분석 잘 해드릴게요. 상황 보아가며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리고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